안녕하십니까, 오성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풍수를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주 쉽게 쉬운 논리만 제가 한번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회원 보니까요, 이제 한 13,000명 정도가 됐더라고요. 굉장히 이 유튜브 바람이 불면서 굉장히 유능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고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뭐 지식이 풍부하거나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공개적으로 강의를 하는 쪽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집을 보면요, 집이라는 이렇게 집 구조부터 오늘은 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지도를 봐도 되고요, 지도를 봐도 되고, 우리 집의 생김새는 위성으로 찍는 게 훨씬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딱 봤을 때 집이 정사각형 된 구조가 웬만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구성학이라는 학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풍수에서 현공풍수라는 학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칸이 9개가 나뉩니다. 칸이 9개가 나눠가지고요. 여기 원래 여기 자가, 우리 동양학은 밑에서부터 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오가 되고 여기가 묘, 이쪽이 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추, 인, 묘, 진, 사, 오미, 신유, 술, 해. 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원래 이 방향으로 보면은 여기가 손궁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를 우리가 장녀 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자리가 리궁이라 그래서 둘째 딸을 가리켜요. 둘째 딸. 그리고 이쪽이 이제 엄마를 가리키고요. 여기가 아버지를 가리키고요. 여기가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여기가 막내 아들. 여기가 큰 아들. 여기가 막내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각 자리마다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버지 자리. 자, 이거를 지금 내가 이쪽을 북쪽으로 해서 우리 공부하는 방향으로 해놨는데요. 자, 이거를 다시 원상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상복귀를 하면요, 여기가 원래대로라면 여기가 자가 되고 여기가 우리가 시간상으로 옷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해가 뜨는 동쪽, 이쪽이 해가 지는 서쪽을 가리켜요. 그러면 여기 아버지 자리가 어디냐면 이 정상 방위로 보면은 여기가 아버지 자리가 돼요. 여기가 아버지 방향이 된다라는 거는 방향상으로는 서북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서북쪽에 안방이 있어야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남향을 선호하기 때문에 집을,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의가 어디에 있어요? 남쪽을 중심으로 하니까 남쪽에 안방들이 많이 구조가 돼 있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요, 만약에 이쪽이 동남쪽이거든요. 동남쪽이면은 여기가 자식 자리에 안방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뭔 말이냐면요, 오히려 자식들이 더 기세가 세진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왜? 안방이라는 집안의 권위를 가져야 되는 자리가, 아버지가 자식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 자식 자리에 들어가 있어서 좋게 얘기하면은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친구 같은 사이야. 나는 너 다 이해하고, 부모님도 자식을 이해하고, 자식의 입장에서도 부모랑 친구같이 정답게 즐겁게 잘 놀 수 있다라고도 봐도 되지만, 만약에 안 좋게 얘기한다 그러면요, 아버지가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자식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이쪽 자리든 이쪽이면 엄마가 힘이 세지는 거고요, 이쪽이면 자식이 힘이 세지는 건데, 요즘에는 안방의 구조가 만약에 서남쪽에 안방이 있다
그러면 엄마들이 기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집 짓는 거 보면은 전부 여자들이 대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손방이라는 장녀 자리가 이 동남쪽을 가리키고요. 여기가 동남쪽도 여자예요. 여기가 이제 큰딸을 가리키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엄마 자리에 안방이 있다 보니까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여자들이 더 힘이 세질 수밖에 없는 시기를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게 이 방해 구조에서도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가 아버지 자리를 가리키고요. 여기가 이쪽이 이제 큰아들 자리가 되는 거겠죠. 큰아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막내딸 자리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기 이쪽은 전부 여자예요. 이쪽은 전부 남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위성 사진으로 다음이나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 그 지도를 보시면은요. 지배 형상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배 형상이 나왔는데 하필이면 여기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없으면 지금 방향상으로 서북 쪽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자리가 없고요. 이 아버지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를 건궁이라 그러거든요. 건이라 그래서 하늘을 가리키는 자리인데 여기가 없다 그러면 여기 지금 하늘이 비어 있는 거예요. 하늘이 비어 있다라는 거는 만약에 부부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권위가 없다라는 거니까 남편의 권위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집에 살면은 전부가 남자가 남자 역할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여자가 더 힘이 세져서 여자가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되는 기운을 갖고 있는 게 이 방향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가 이제 엄마 자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엄마 자리가 돼요. 여기가 엄마인데 엄마는 그러면은 어디예요? 서남 쪽이겠죠? 요즘에 아파트들 보면 거의 서남 쪽에 안방이 많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여자들의 기운, 엄마의 기운이 굉장히 집안에서 최고 대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의 기운이 꺾이는 거거든요. 왜? 안방이 서남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만약에 일반 집구조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 엄마 자리가 없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요? 서남 쪽이라 그랬습니다. 서남 쪽이 이렇게 없어지면 없는 집에 살면은 여자들이 되는 일이 없고요. 몸이 아파요. 이렇게 만약에 아까 여기 같이 이렇게 여기 하늘을 가리키는 건방이 없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되는 일이 없는 거고요. 아버지가 집에서 구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좋으면 아버지의 상황이 좋으면 집에 들어오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이 더 많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서남쪽 방향이 함몰돼 있다고 그러면요. 엄마의 위상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일이 잘 되려면 집안이 가정이 잘 되려면 이쪽 궁이 여기를 가정궁으로도 보거든요. 엄마를 가리키기도 하고 가정의 화목을 가리키는 자리가 이 곤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서남 쪽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집안이 화목하지를 않는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대인관계나 가족 간의 가장 친밀함은 이 서남 쪽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한번 나중에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금방 아실 거예요. 지도상으로 보셔서 이쪽 방향이 없다. 그러면은 아마도 집 식구들이 거의 만날 날이 없어요. 막 1년에 뭐 3-4번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맨날 이렇게 아침, 점심이나 뭐 저녁이나 한 끼래도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 방이 이렇게 없으면요. 가족들이 모이질 않는다라고 보여도 되고요. 엄마한테 굉장히 불리한 방향이 이쪽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다음이나 네이버나 그 카카오 지도를 보시면 바로 위성에서 찍었을 때 우리 집의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풍수에서 논하는 이 기본 구조가 센터가 딱 돼 있는 건데요.
어느 한 방향이 없다 그러면 거기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라고 보셔도 돼요. 자, 만약에 아까 이게 원래 본 지도라 그랬죠? 본 지도인데 만약에 이쪽 방향이 없다고 이렇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아까 동쪽이잖아요. 자, 방향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그냥 이 상태로 보시는 거예요. 위에가 북쪽이잖아요. 밑에가 남쪽이죠? 그 다음에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동쪽이 되는 거예요. 지도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나 지도를 딱 키면 바로 보이는 화면에서 이쪽이 동쪽이고요. 이쪽이 서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쪽이 만약에 이렇게 깎였어. 동쪽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는 힘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힘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질 못해. 그건 뭐야? 시작하질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아침에 출근을 못한다잖아요. 출근을 못한다라는 건 시작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동쪽이 없으면요. 어떻게 보면은 또 막 욱하는 성질도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이쪽이 잘 돼 있으면 이쪽이 잘 돼 있다는 거는 그냥 일자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진취적으로 보이는 거고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대인관계가 시작되는 공간이에요. 아침에 우리가 뭐 빨리 출근하는 사람들은 인시, 묘시, 진시면 전부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출근을 한다라는 거는 그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뭐 지하철을 타고 가면 지하철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고 회사를 가면은 회사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인관계를 만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동쪽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을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큰아들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큰아들을 가리키는데 큰아들들이 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아들들이 좀 큰아들이 안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 동양학에서는 이쪽을 목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묘진 이거를 목이라 그러고 아침에 시작하는 기운이고 봄을 가리키고 그러거든요. 이 인이라는 동물은 입춘을 가리키거든요. 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을 여는 게 호랑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동쪽이 함몰되어 있으면 굉장히 불안한 방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서북쪽이 있잖아요. 서북쪽이면은 이 아버지 자리죠. 이 아버지 자리와 여기 진 방향 이 자리가 우리가 이제 이거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서북쪽이나 이 동남쪽에는 거의 뭐 귀한 물품을 잘 안 놔둬요. 요즘에는 남향을 선호하기 때문에 남쪽에는 항상 남쪽을 위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북쪽 방향이 별로 그렇게 쓸모 있게 놓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쪽 서북쪽이 지저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저분하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다라는 거예요. 서북쪽은 항상 깨끗이 해놔야 되고요. 여기 동남쪽이죠? 동남쪽도 항상 깔끔하게 해놔야지 좋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서북쪽이나 동남쪽이 지저분해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귀신이 들어온다 그러기도 하고 귀신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고 귀신의 혼란에서 귀문 들어보셨죠? 이런 귀문의 작용이 벌어지는 게 서북쪽과 동남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귀신은 냄새 나는 데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이런 데에 귀신이 들락달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실 청소를 굉장히 깔끔하게 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일이랑 겹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집을 구할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이런 위성으로 봤을 때요. 위성으로 봤을 때 무조건 이 서북쪽은 깔끔해야 돼요. 여기가 북쪽이라 그랬죠? 이쪽이 남쪽,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니까 서북쪽은 항상 건물을 딱 봤을 때 절대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이 방향은 있어야지 돈도 모이는 거예요. 구성학에서 보면은 이 건궁이라는 이 자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리고 국가를 가리키고 가장 큰 거를 가리키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의 대표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아까 하늘이라 그랬잖아요. 이쪽이 없다라는 건 하늘이 없다라는 거는 내가 하늘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질 만큼 힘들다라는 거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우리가 감당할 때 안 되거나 이럴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렇게 없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사를 가거나 이러면 이 서북쪽 방향은 항상 이렇게 함몰되지 않고 정상적이면 제일 좋은 거고요. 두 번째, 여기가 아까 엄마 자리라 그랬죠? 엄마 자리고 가정궁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도를 딱 봤을 때 이쪽 서북쪽하고 서남쪽은 엄마 아빠를 가리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무조건 함몰되지 않고 바른 집만 골라도 집안의 화목은 무조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도를 보면 뭐 모든 집이 다 이렇게 네모났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도를 한번 딱 검색을 해서 위성으로 보시면요, 이 자리나 이 자리가 함몰되어 있으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만약에 서쪽이 이렇게 함몰되어 있어요. 이 서쪽이 함몰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뭐 막내딸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이쪽이 우리가 이제 태궁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구성학 강의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이 태를 뭐라 그러냐면요, 태패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태평성대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가 금의 자리잖아요. 가을에 추수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가장 돈과 연애에 관련된 일들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데요. 만약에 집을 딱 구입을 했는데 집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돈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유흥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즐길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태페 음주가무를 굉장히 즐기는 사람들이 이런 집에서 산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음주가무를 굉장히 즐기는 사람들은 이 서쪽 방향이 함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 돈이 안 모이는 집이 이런 집입니다. 왜? 아까 이쪽은 뭐하고 관련돼 있다? 가을에 추수하는 거니까 돈과 관련돼 있잖아요. 여기가 함몰되어 있으면 절대 돈이 안 모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방향은 무조건 함몰되지 않고 바르면 좋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요, 큰 틀로 기본적인 것만 논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나머지 방향에 대해서, 나머지 방향이 함몰되어 있을 때, 그리고 어느 자리에 집안에는요, 무조건 이거를 떠나가지고 집안에서는요, 무조건 안방에 부모님이 들어가야 돼요. 부모님이 어느 자리든 간에 안방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안방에는 무조건 부모님이 살아야지, 자식이 살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거나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우리 아버지 엄마가 안방을 주도해야지 우리 집의 기운이 그래도 바로 서는 거예요. 이게 원래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방에 만약에 자식들이 안방을 차지하고 집이 좁아서 안방을 애들이 차지하고 우리는 따로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안방은 우리 집의 주인이 사는 건데 부모님이 안 있고 애들이 산다 그러면 애들이 어른 역할을 하는 거고요. 부모님들이 밑에 사람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이 논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 풍수적으로 우리 집의 우리 집의 모양새를 가지고서 풍수적으로 한번 논해 보았고요. 제가 광고를 하나 할 게 있습니다. 12월 6일이에요. 12월 첫째 주 금요일인데요. 11시부터 2시간 수업을 하고요. 인덕대 평생교육원입니다. 인덕대 평생교육원에서 청간을 위주로 해서 사주 보는 법을 제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불병전 무기경신임계라는 청간에서 노는 녀석들이 있잖아요. 그 녀석들을 가지고 일간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갑이 있는데 갑을 만났어. 갑이 있는데 을을 만났어. 이거를 그냥 통변용으로 해가지고요.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갑이 갑을 만나면은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갑갑하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진짜 갑이 갑을 만나면 갑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고요. 연월일시예요. 이게 년, 월, 일, 시 이렇게 있다고 하면 내가 갑일주인데 여기에 갑이 있으면 부모님하고 이거 월을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조상님, 이거를 자식자리 뭐 이렇게도 노래요. 그러면 만약에 육친적으로 보면 1에서 갑이 있는데 월에 또 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랑 우리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갑갑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붙어 사는 게 좋을까요? 떨어져 사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떨어져 사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에는 이거를 월을 사회라고 보자고요. 사회. 그리고 이거를 이거를 바깥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랑 우리 사회하고 내가 직장만 나가면 갑갑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경쟁자들이 많아서. 자, 그런 식으로 해서요. 갑이 갑을 만났을 때, 갑이 을을 만났을 때, 자, 갑이 을을 만났어요. 그럼 아까 이거 부모님 자리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럼 갑이 을을 만나면 이 갑이 갑대접을 받을까요? 넝쿨남으로 오해받을까요? 예, 갑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요. 멀리서 보면은 이 넝쿨나무가 갑을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넝쿨나무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라는 너 갑해라 이러잖아요. 대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을목 때문에 엉켜가지고 자기가 갑이라는 대접을 못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회사로 본다 그러면 회사에서도 내 능력을 인정받기에 약간 부족함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천간에서 이 갑을병정이 왔을 때랑 갑일주가 뭐 갑오일주다 그러면은 갑오일주에 대한 특성도 한번 설명을 하면서 12주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12주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저기 동방대나 이런 데서 제가 강의할 때는 동방대는 30만 원이잖아요. 여기는 2시간 수업에 12주 수업으로 해가지고요. 20만 원에 한 15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 주시면은요.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논리니까 아마도 수업을 들으시면은 뭐 일반 시중에서 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저와 같이 재밌는 사주 여행을 한번 해보실 분들이 있으시면요.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010-2305-5752고요. 오셔가지고 카드로 수업을 수강료를 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11시부터 수업을 진행하고요. 매주 금요일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은 15분 정도 제가 모집을 해서 제 논법을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직구조 지금 빠진 거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수업을 하고요. 이제 슬슬 한번 진짜 풍수에 대해서 저만의 논법을 한번 재밌게 한번 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